양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양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By the dawn's early light, was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through the dark and bright star, through the brilliant night. Oh, the land was we fought, was so carefully sweeping, and the wrong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LA 통일교육위원회 협회 회장이신 한광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밤에 또 나오시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 지난 10월 20 며칠 동안에 우리 한국 갔다 온 팀들이 이제 겨우 아마 피로가 풀렸을 겁니다.
저희 지난 1년 동안은 그리고 아마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통일부하고도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하고 왔고, 원래 정부 개통이 프린트 하나 하는데도 한 몇 년이 그것도 그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한국과 관계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주 지역에 우리가 소프트, 하드 뭐 이런 분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라는 그 선에만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교육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육 방법에 대한 것도 지금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책자를 보시면 알지만은 조금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사무총장한테도 그렇고, 제가 저렇게 디테일하게 쓰면은 한국의 국내 그 150여 분들이 오면은 좀 보기가 이상할 거다. 그래도 우리 실정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는 힘드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국내 각 협의회에서 오신 분들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힘드는 데도 있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저 내용도 좀 그렇게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만 몇천 불의 예산을 갖고 저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오피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80% 정도는 계획했는데, 거기에 내용도 한국에 보고하는 것도 50% 정도로 갖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국 나가서 워크샵 한 거는 그러고 보면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표는 고정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에 그 각 통일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저 센터에는 그 아마 사무처장도 있고 뭐 그 각 그 부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해외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해달라고 그 처음부터 한 3, 4년 전에부터 계속 그걸 집요하게 노력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갔을 때 상당히 그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 아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힘썼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요번에 가가지고도 명찰을 다 달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LA는 정말 다르다. 다른 데서는 그냥 한두 번 모여본 정도로 이렇게 끝났다요. 러시아고 뭐 뉴욕이고 일본이고 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아마 뭔가도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마 힘든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모이자고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무튼 저희는 교육위원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역량을 좀 더 높여나가는 거에 첫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19기 처음 뽑을 때 총영사관에서도 그렇고요, 통일부의 그 규정에 우리 자기의 사업 성과를 기록을 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그래서 통일부에도 그러고 총영사관에도 우리가 지금 새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했더니 그래도 정부에 하라는 것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마도
써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해서 지난번에는 못 냈는데 아마 요번 기회는 아마 그거를 써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월 말에 저희가 원고를 내달라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써내면은 별로 어려움 없이 당황하는 거 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포럼 시간에 또 자세한 건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시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새해 첫 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통일교육원의 그 담당 사무관께서 오셨을 때 또 이렇게 진지한 공부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통일교육위원회 오면은 늘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들어서 저 스스로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모르니까. 네. 하여튼 새해 들어서 아까 붉은 원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다는 의미는 아마도 그 뜨거움, 뭐 열정, 패기 뭐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그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는 아무래도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그 꾀가 많고 지혜가 많은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새해 들어서 첫 그 신년 할애회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그 자리에 통일교육위원님들 붉은 원숭이에 더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통일교육 방안 그 오늘 토론을 통해서 찾으시고 또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정말 그 LA 지역에서 통일의 큰 그 밑거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이신 임태랑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냥 축사가 아니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위원회하고 평통은 뭐 원래 사춘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대부분 전부 평통위원이시고 다 아시는 분들이라 전부 저희 평통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가족적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좀 워크숍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중간쯤 봤는데 저희 평통하고 사업 자체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훨씬 디테일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실 때마다 저희 평통에도 그 내용을 좀 이메일로 좀 통보해 주시면 저희 평통 차세대 또는 워크숍에 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그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는 뭐 더욱더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어저께 복권들 전부 사가지고 꽝이었을 텐데 요 다음 복권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 타보십시오. 그럼 저 와인 한 잔 사주시고 하여간 건강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군인의 미서부 지회 회장이신 박홍기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좀 이 자리에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이 책자 팜플렛을 보니까 그동안 일들 많이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우리 한강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참 보람있는 통일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어떤 기회가 난다면 힘껏 돕기를 약속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저는 통일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고 참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을 부르짖었는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Nothing.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보기에 이 통일이라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우리가 너무도 중국에 기댔습니다. 그렇지만 냉정과 자제, 화합, 그건 참 항상 중국이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참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11위권이나 하지만 이 정세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특별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그냥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통일이 길게 멀고 험하구나. 참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참 너무도 아주 나쁜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에 쌓여가지고서 참 그 우리가 조선 고종 황제 때 그 조국이 빼앗기듯이 참 어디에 의지할 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리차드 의원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 희망을 줬는데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그래서 전 전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TV들 알겠지만 사드 배치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한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하나의 우리 이 지정학적으로 나쁜 데 위치하고 이 우리 소수민족이고 참 약소민족의 서름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사실 제가 오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 나오면서도 참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갈 길이 뭔 건가. 사실 저는 항상 제가 평통회장에서 느낀 게 조국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평통도 없는 거고 우리 민족은 해외에 나가서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존재 가치도 없고 그 월남이 폐망했을 때 월남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저희들이 잡니다. 사실 저는 평통회장 4년 하면서도 항상 참 내가 우리 부모 형제가 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내 친구 내가 태어난 조국이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은 한국에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 나오셔가지고서 그래서 통일 교육에 대해서 통일에 어떻게 될 건가 연관에 대해서 참 정말로 감사를 느낍니다. 사실 저는 오늘 나오면서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힘들겠구나. 오직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외에 있을수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희망을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언젠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 지역의 평통 회장님 오셨는데 저는 통일교육위원회 최정인이고요. 죄송해요. 저 사실은요 오늘 이 3개 4개 뽑고요. 뭐 얼얼합니다. 네. 저희 식구 중에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성 회장님. 아유. 네.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요. LA 평통에 임태랑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아니고 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회비를 내셨어요. 회장님은 회비를 내셨어요. 지금 내겠습니다. 네. 안 내도 돼요. 일부러. 내지 말라. 내비는 안 내도 근데 외부에서 듣기는 회비를 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 들지 말자 그랬는데 꼭 내셨어요.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순서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통일교육위원님들 그냥 말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민병영 위원님, 네, 이성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오규준 위원님, 리차드 그 위원님, 강강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김정혜 위원님, 네, 강수현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장로, 네,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서 또 이렇게 나와주시는 김철우 기자님, 김철우 기자님, 그 다음에 열심히 찍고 계시는 KBC TV의 최창준 대표님, 네, 또 아까 또
섭섭해 하시든 또 배부자신 어디 없던 거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식사기도 먼저 하고 식사 편하게 하시면서 또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는 김계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LA 지역의 통일 교육위원들이 새로운 해에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모든 염원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이 귀한 대열에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통이나 통일교육위원이나 또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다 염원하고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아름다운 길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통일교육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통일하는 일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한강성 회장님께서 이 귀한 단체를 이끄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LA 이 통일교육위원이 해외에 가장 아주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주의 귀한 종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이 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통일위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음식을 이제 들 때에 그 음식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져서 더욱더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통일이 올 때까지 삽시다. 돌아가시지 말고. 우리가 죽기 전에 통일이 와야죠. 그날까지 다 건강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한데 모읍시다. 축배. 통일 한번 교육했어요. 통일 교육. 좋습니다. 한 번 더. 오케이. 다 우리 통일을 왜요? 통일. 그럼 됐지 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싸울 자리로 미안해. 우리 회장님. 아이고. 가운데 껴줄게. 자, 이렇게 2016년 그 붉은 원숭이띠 다 금년에 다 통일 대박의 그런 꿈이 우리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금년은 아마 연초부터 그 로또 대박이 아니라 뭐 대대박이 터지는데 금년에 그런 좋은 그런 그 대박이 터지는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금년처럼 그 연초가 이렇게 준엄하게 북한이 그 핵무기 중에서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어서 금년 연말에는 2016년이 어떻게 기록이 될는지 저희들이 책임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저희들이 그 개성에 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용수산이라는 이 산이 용수산이 제가 처음부터 여기 와서 용수산이 무슨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가 그러는데 저게 개성에 있는 남산이라고 그럽니다. 용수산이 개성에 그러니까 서울의 남산처럼 아마 그쪽에 뭐 음식을 잘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아주 서울에도 제일 고급 레스토랑이 그 용수산인데
오늘 저희들 여기 와서 이렇게 개성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통일교육위원들이 진짜 용수산의 그 근처에 가서 또 회의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한광성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그 금년에 저 통일교육위원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통일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교포사회가 또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 통일교육위원 저희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1분 내지 3분씩을 말씀하시고 이청광 회장님하고 제가 지금 발언하신 그 통일교육위원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또 통일 방안에 대해서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위원 33분이 지금 어떤 통일로 어떤 준비를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통일위원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일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고 저는 늘 통일은 두 가지 말을 씁니다. 통일은 준비다 그런 말을 쓰고 또 저희들이 통일교육위원이고 그래서 통일은 교육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또 어떤 분은 통일은 교류다 그런 말도 쓰시는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이만큼 많다는 것을 표해주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고 또 중국의 그 장백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여기 그리피스 산을 저는 자주 오르는데 그리피스 산을 오르는 길이 35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리피스 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한국인들, 미주의 우리 동포들, 또 교육위원님들은 다 통일에 대한 철학이 있고 통일에 대한 주관이 있고 통일에 대한 그런 정말 믿음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이 각각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그 33분의 통일교육위원님들이 각기 통일에 대한 어떤 주제든지 1분 내지 3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잘 정리해서 또 서울에 보고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통일교육위원 우리 한광성 회장님이 일하시는데 좋은 그 데이터 혹은 자료가 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그 한광성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프로그램의 순서가 여기 나와 계시는데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평소에 생각하시던 그런 내용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록을 다 잘해서 우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특별히 그 LA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는 그게 오늘 그 신년 할애회 겸 또 교육위원으로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 명단을 오늘 참석하신 분의 명단을 다 이렇게 잘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발언을 안 해도 좋겠다 그러시면 또 그 의견도 존중하고 나오셔서 통일교육, 통일정책, 통일방안, 수소폭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어떤 내용이든지 저희들이 다 지금 통일을 위해서 백두산에 오른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잘 저희들이 경청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좋은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청광 회장님 모시고 한 분 한 분 한 걸 잘 기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교육위원님 발언하시는 그 순서는 여기 가나다 순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 성함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분 말씀 마치시면 또 다음 분이 그냥 편안하게 나오셔서
아주 그냥 집안에서 무슨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 리차드 구 회장, 교육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통일에 대한 그런 의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가나다 순이 아니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르는데 저를 한번 부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찍이 매맞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제가 좀 약간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좀 우리 또 통일교육위원으로서 잘 이해되고 조리 있게 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북한의 개방과 남북 통일을 원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한반도 참 이쁘게 생겼죠. 정말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제가 세계 지도를 가만히 이렇게 돌려도 보고 뒤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봐도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36년에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서 1945년도 해방을 맞고 자 남북 통일이 될까 했는데 이게 해방되자마자 한 5년 후에 1950년도 6.25가 또 터져서 3년 반 동안 정말 형제들이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피리내 나는 그런 참혹한 전쟁을 그렇게 우리 동족 간에 동족을 치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좀 안타깝고, 어느 철학자가 우리 인생사는 항상 후회 연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참 정말 안타깝죠. 우리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난 동족 간의 전쟁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가끔 그림도 보고 그러지만 정말 다시는 이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걸 새삼 느끼는 그런 6.25 전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전쟁 폐허 속에서 정말 1960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300불이 안 됐다는 걸 여러분 혹시 300불이 안 됐다는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0불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1960년대 79달러. 예, 그리고 1970년대에는 255달러, 1980년도 1660달러, 그리고 2000년대 이제 11,000, 그리고 2010년대 22,000, 요즘 이제 2014년대에 27,000까지 갔는데, 아무튼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된 말로 지독한 민족이죠. 예, 이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거치면서 인동초처럼 살면서 오늘 경제 대국의 11위권에 왔는데 왜 남북 통일은 못했을까? 저는 항상 이게 퀘스천입니다. 저도. 자, 남북 통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그런 통일 연구가들 또는 통일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 정말 우리 통일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또 최근에 50인의 통일준비위원, 이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도 한참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쿠바 56년 만에 미국과 수교했어요. 동독, 서독은 1990년대에 이미 여러분 아시죠? 통일했다는 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왜 통일을 못합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숙제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자, 1950년도 이승만 정부, 1960년대 70년대 말까지 박정희 정부, 80년대 전두환 정부, 90년대까지 노태우 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통일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통일을 이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후손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제너레이션에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이건 또
우리 깊이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러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좀 어떤 매트리얼을 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가? 첫째, 경제 성장의 잠재력과 경제 효과는 이 남북 통일이 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2009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30년, 20년, 30년의 한반 통일에는 세계 경제 3위권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통일만 되면은 경제 대국으로 들어설 자신 있고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과 경제 효과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서치된 거가 리포팅에 나와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국경이 연결되고 유럽, 러시아 횡단 철도가, 이건 또 옛날부터 우리가 나왔던 얘기들이죠. 다 관광 효과. 남한에서 철도, 비행기 등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 몽골, 유럽까지 경제발전의 관광산업, 이런 큰 변화가 남북 통일로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인구 증가. 지금 남한에 여러분 잘 아시죠? 5천만, 북한에 2,500만, 7,500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남남북녀, 정말 아마 남북 되면 저도 결혼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가서. 예. 이러면 인구가 1억이 되는데, 인구 1억 되면 내수 경기가 저도 돌아가서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금수강산이 금수강산. 예. 우리 민병장님도 장가 한번 더 가세요. 오늘 제가 한번 저 책임지고 책임질 테니까. 자, 인구, 우리 분명히 선진 강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구 증가가 필요한다. 네 번째, 이산가족,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 세상 떠나면 뭐합니까? 무덤으로 가면 아시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우리도 뭐,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40대입니다. 막 60, 70, 80대신 여러분 보세요. 무덤으로 가서 무슨 통곡을 하고 뭘 지금 오나 이상가 찾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이것도 절실한 우리의 과제예요. 다섯 번째, 원자재 확보. 지금 북한에 여러분 원자재가, 비록 지금 원자재가 좀 요즘 반값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땅속에 묻어져 있는 그 원자재를, 지하자원 및 광물자원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좋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발굴해서 정말 그 북한 땅에 묻어 있는 우라늄이 60억 불이에요. 60억 불. 뭐 히토류 뭐 이런 광물자원이,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그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어떤 그 인력,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확보해서 더 강성대국으로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여섯 번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 지금 2000년대에 그 개성이 들어가 개성공단에 인건비율을 58불 시작한 거 아시죠? 지금 아마 30불, 150불 되나요? 그래도 그만한 싼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LA 아시죠? 좀 미국 뭐 남미 우수한 인력, 정말 천하의 이런 인력 자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통일만 되면은 대박입니다. 통일.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는 이거 일곱 번째 뭐 제가 무슨 뭐 이 저 국방 뭐 하고 이런 뭐 노비를 하고 뭐 무기 수입하고 뭐 이런 에이전트는 아닙니다만, 이 대한민국 국가 예산에서 40%가 국방 예산에 들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 40%.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벌어서 40%를 국방비에다 쓰고 쓰니 이것도 원통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이거 어디로 돌려야 돼요? 다 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로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걸 국방비 뭐 전투기 사고 뭐 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군대 기간도, 아마 군대, 이게 남북이 통일되면 군대 기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군대 해결도 해서 젊은 층도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빼앗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남북 분담은 언젠가는 우리가 좀 뭐 어느 올해가 되든 뭐 언제가 되든 우리가 짊어지고 꼭 우리 세대에서는 이 남북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이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있다면 우리 힘을 합쳐서 이 통일을 하는데 더욱더
밑거름과 또 큰 그 기둥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이런 말씀 올리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은 참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통일로 가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통일교육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이것은 잘한 것이고 또 그동안 해외 불모지의 통일교육 그 위원을 이제 해외에 두게 됐고 그동안 이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강성 회장님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통일교육위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셋업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모지인 이 해외에 또 그다음에 LA 중심으로 이제 우리 통일위원들은 준비를 잘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잘해서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가야 된다. 뭐 실질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셨지만은 목사님 가운데 북한에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 이제 지난번에 110번이나 드나들었는데 북한에 잡혀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또 간첩 혐의로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110번을 북한에 들락거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고 또 그들과 얼마나 가까운 친분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잡아서 그 다음에 혐의를 씌워서 종신 그런 형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통일위원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통일부와 우리 통일교육위원이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우리가 준비가 잘 돼서 그 다음에 이 통일로 가는 길에 스텝 바이 스텝 잘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는 저희가 좀 더 통일교육위원으로서 대한민국 통일이 되는데 이바지하는데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씀 드릴 게 없고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맞는데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40%가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문에 발표가 정식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국이든지 해외에서든지 자북 사상을 갖고 있는 간첩, 고정 간첩, 난파 간첩, 위장 간첩, 그 세 가지의 그 간첩 부류가 없어져야지만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식적인 뭐 문서, 서류화되는 이런 게 아니라 간첩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정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 여기 해외 교포들을 생각을 이렇게 유린하고 이북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본국 국정원이나 이런 데다가 보고를 해서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저희가 대한민국에다 이바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을 없애야지만이 대한민국의 통일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서울에 열흘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천교육과 산업시찰 여행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판문점에 갔을 때 사실 저는 판문점을 처음 가봤습니다. 뭐 군대 생활도 했고 평통위원도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판문점이라는 데를 사실 처음 가봤어요. 그때 느낀 거는 저는 미군이 관할할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미군이 관할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 서 있는 그 병사들을 보니까 한국군 일개 대대가 실질적으로 지키긴 하는데 역시 그 판문점 그 DMZ 거기는 역시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도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을 보면서도 착잡했지만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길래 그나마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 중복된 얘기는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피하기로 하고 이번에 그 북핵 4차 실험과 미국의 우리 한국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차 핵실험 중에서 세 번째 2006년도, 2009년도, 13년, 16년 이렇게 4차를 했는데 세 번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클린턴 행정부 끝나기 한 달 전에 이미 국교가 수립이 됐었습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대사관까지 개설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북한에서 끝에 무슨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조건을 붙였는지 클린턴 행정부에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그 북한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0년도 6.15 공동선언, 2007년도 14선언 정상회담을 2번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굉장히 그 통일이 어렵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 박춘수 의원님 포기가 뭡니까? 좀 일어나십시오. 좀 일어나세요. 포기가 뭡니까? 포기라는 단어가 뭡니까? 근데 박 의원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전번 주가 핵실험 했을 때 우리 그 라디오 톡쇼에 어떤 분이 나오는데 이제 많은 분이 이제 남북 통일은 포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른 것 같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는 데에는 미국 정부가 좀 자기들 쳐다봐 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핵실험을 처음에 했을 2006년도에 그때 뉴욕타임즈에 김정일 위원장이 빨가벗고 부시 앞에서 춤을 추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결국 미국 보러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힘든 얘기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력과 능력으로는 미국 수준의 핵 능력이 되려면 200년 걸린답니다. 200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켈리 국무장관도 발표했지만 연두교수에서 핵실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대통령 보고서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북한 문제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을 사실은 무시하고 쉽게 표현하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맺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아직도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북한이 핵무기 사실 그거 하면 안 되죠. 한반도에 그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한도 사인을 했는데 북한이 위반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 여기 정현진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은 위안부 정신대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20년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신대 문제를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정신대 문제를 알고 유엔에서도 제재안을 발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사는 우리 270만 동포들이 정신대 문제와 같이 이거를 여론화시키고 미국 쉽게 표현하면 행정부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국민들한테 왜 평화 협정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득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그분들한테 우리들의 한반도의 그 평화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도와달라는 운동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주제가 1번, 2번, 3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을 봤어요. 2번을 봤더니 그 주제가 미주 동포 차세들에게 통일 교육 및 문화 교육의 필요성. 그 주제를 보니까 딱 저에 닿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동포 2세 차세들에게 그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 교육을 하고 그 문화 교육의 그 필요성을 해서 통일을 같이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아직 이게 다 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일단은 뭐 차세대 2세들이니까 영어권 학생들도 많겠고 해서 그 통일 방향 그 사업 중 하나인 그 미래 세대 육성 사업이며 미국에서 그 태어난 한국인 2세들이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미군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차세대 리더로서 그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또 차세들에게 올바른 그 역사관, 국가관 그리고 통일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지원하고 활동을 통하여 그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나아가 이 차세들의 큰 리더로서 준비시켜서 곧 올 대한민국의 그 통일에서 앞장설 그런 미래에 준비된 지도자들을 어떻게 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제가 영어로 한번 보충 설명드릴게요. The need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Korean heritage education. We need to do this because we need to foster teenagers, middle school, and to beginning college students, the potential leaders of unified Korea, to grow into a morally sound future generation. For the Korean Americans, we can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culture, and unification, and to take pride in Korean heritage, so that they can develop a global leaders and contribute towards successful and peaceful Korean unification. 그렇게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그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recruitment and orientation 이 관심 있는 학생들, 자녀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는 Courses for Korean History, Understanding of Unification 또 지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라든지 한국의 전쟁, 그 한국의 분단, 그 아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통일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이런 게더링을 통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골든벨 퀴즈라든지 역사 퀴즈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컨테스트 대회를 통해서 뭐 글짓기라든지 웅변 대회라든지 그림 사생 대회라든지 또 전시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커다란 그 다 함께 모여서 그 한 One People One Korea처럼 해서 그 컨퍼런스 같은 거를 통해서 서로의 그 서로 졸업도 하면서 서로 프로모트하고 또 셀러브레이션 서로 축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 감기철인데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럽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열흘 동안 감기에 시달리다가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남북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참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지금까지 거쳐왔는데 그래도 최근에서는 많은 화해 무드가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남북 이산가족을 추진했다든가 또 금강산 개방을 또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이 개성공단 관계에 그 경제 교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그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는데 이번에 그 핵무기 아닙니까 그 수소폭탄 발사 시험으로 하여금 또다시 냉각 상태로 지금 되돌려 놔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통일 여기서 뭐를 다시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또 돌아가는 정세로 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괌에 있는 B-52 지금 수소폭탄을 탑재해가지고 한국 오산기지 건박에 지금 착륙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느 시에 일촉즉발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연두교수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더 통일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통일교육위원 여러분 이 열정이 저 멀리 우리 조국 한국까지 전해져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있음치 않습니다. 하루속히 통일되는 그날을 희망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차기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 약 2년 동안 통일교육위원으로 이촉을 받고 제가 해왔던 것을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33명의 통일교육이 이촉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자 하실 일이 맡은 그 위치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육위원으로서 이촉을 받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차에 저는 그 1년에 약 한 10회, 약 한 10번 정도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몽골, 한국, 미국 국내에 청년들한테 그 집회하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집회하는 내용은 꿈을 가져라는 그런 그 강의를 제가 하는데 지금까지 약 한 130여 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통일교육위원으로서 청년들의 꿈만 심어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국 통일에 대해서 꿈을 또 같이 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7번을 지금 했습니다. 7번을 7회에 걸쳐서 한 번에 한 100명에서 120명 한 7회에 걸쳐서 했는데 하다가 우연히 지금 현재 김현명 그 LA 총영사이신 김현명 총영사님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전에 작년에 그 특강을 하신 게 있었어요. 칭찬 감사 캠페인.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상대방을 칭찬을 잘 못하고
또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 그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김현명 총영사님께서 제가 총영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강의안을 조금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써라.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한테 꿈과 감사와 칭찬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거기다 통일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꼭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걸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봤는데 칭찬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동포사회부터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투서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또 단체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작은 대한민국인 로스앤젤레스 전 세계에서 동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나마 우리가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현명 총영사님은 단체에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시고 저는 교계를 중심으로 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꿈, 즉 이상과 목적을 가진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칭찬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하면서 통일,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 통일 교육을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통일 교육만 시켰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랬는데 이 세 가지로 접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부드럽고 지루하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게도 해보고 또 뭐가 감사하냐, 왜 칭찬하냐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강의를 해봤는데 이제 7번째 해봤거든요. 교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몸된 교회 장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친구들이 장로가 많아서 그 교회에다가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지금 2군데도 갔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다 각자 위치에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겠지만 홍보할 사람은 홍보하고 교육할 사람은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하는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잠깐 제가 그 사례라면 사례라는 곡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 자신은.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만약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다 보면 통일부에서 계속 자료 보내주시잖아요. DVD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통일 조국을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1세나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삶의 관점으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민의 환경, 지역사회 발전, 평화, 평등,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리아는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이며 인종문화는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입니다. 셋째, 한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뿌리를 둔 미주 동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전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주제는 미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은 먼저 통일을 길게 봐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작은 일부터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LA 경우 LA시 제4지구 시의원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또 건강한 미국 시민과 똘똘 뭉쳐서 당선된 것입니다. 이번 시의원 선거는 미한국한 3가지 관점, 시민, 소수, 인종, 한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세대에 대한 통일 교육도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삶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일을 찾아 작은 것부터 이루어나가면서 통일을 말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4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첫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얼과 문화를 넓고 심도 있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미동포사회와 미국 사회에 꾸준히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 이미지와 한반도 통일, 평화 통일이 재미동포사회 발전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제대로 될 때
이는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민주동포들이 역량을 갖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단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렌지 카운티라고나 우주 한인에서 25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차관님이 우리한테 특강한 거를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장수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금년 연초에 모 일간지의 그 통일에 대한 전망조사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 전망조사 내용을 보니까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7.3, 안 될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48.9%,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관심이 더 갔던 것은 그 50% 되는 중에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젊을수록 비관적이었습니다.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50세가 55.8%, 안 될 것이다가 32%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뭘 생각했느냐라면은 이건 바로 그 통일의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도 좌절된 그 사이프러스하고 그리스 상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바로 저는 평통위원이고 또 교육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남들이 교육위원이라고 과연 내가 뭘 했는가 하고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 조금은 창피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나고나 우드에서 그걸 설명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걸 만나는 데마다 가끔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대답을 해야 하니까 아까 우리 이승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스스로가 공부가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 신문 그 내용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리스나 사이프러스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는 방법은 그 1976년 그 서독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그 정치 교육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만든 보이텔스 바르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조금 접목이 됐었죠. 2000년 8월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의 그 학자들하고 사회단체 75개 사회단체들이 그 참여해서 만든 통고협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반쪽이 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이텔스 바르 협약이라는 게 이념이나 정권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통일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독일 학자들의 그 모임이 독일 통일을 결국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서도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조금 전에 얘기한 보이텔스바르 협약이 한국에서 지금 상당히 조명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바로 우리 이 지역에서도 이 점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또 교육위원이 된다라면은 우리 LA 지역에서도 이런데 조금은 관심을 가져서 한국에서 일어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들도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은 주로 지금 1.5세 내지 우리 회장님이 특히 거기에 중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1.5세나 2세들에 대한 그 교육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통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반공 교육이 아니고 통일 교육, 그리고 또 통일 교육을 안보 중심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인식시키도록 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게 그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장년들에게는 지금 아까 여기 나오신 많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바로 저 민 위원님께서도 통일 대박하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통일 대박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은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우리 교육위원들 연찬회에 가서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그 통일부에 계시는 사무관들 보고 그 대박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좀 주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분량이 방대해서 요약되지 못해서 그걸 줄 수가 없다 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도중에 아까 말씀하신 CD나 책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왜 대박이냐, 아까 우리 저기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일이 되고 나면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우리 통일 비용보다 배는 많다고 하더라. 우리 인구가 지금 증가가 안 돼서 이렇게 인구 증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애를 쓰는데 통일되면은 1억이 훌쩍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게 대박이다라고 구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꼭 어느 교육을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기 이전에 10사람, 20사람, 5사람, 또 우리 한국인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있는데 가서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감히 저는 그 통일 대박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 중장년층들에게 지금 50대 이상은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50대 이하는 38%가 부정적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라면은 그게 바로 교육위원들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조금 자료를 앞으로 준비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교육위원이 된 지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견해를 말해보는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액션 포 원 코리아라는 민간 풀뿌리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민간인들이 우리가 통일시대를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자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좀 잘못 전해져 가지고 약간 저희 운동 약간 왼쪽에 있는 걸로 좀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역사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때 장수현 선생님이 한번 참석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길게 봐서 통일운동은 역사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인사회가 다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반만년이라는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을 할 때는 사실 뭐 반만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데 분단 70년은 우리가 얼마든지 분단 70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또 자라는 차세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장수현 의원님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차세대가 많이 늘고 있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단체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뭐냐면 OK 원코리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선언해주라고? 네. 아니요, 그냥 어떤 건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OK 원코리아는 OK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상 어디에서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OK라고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마다 OK는 원코리아를 뜻하기도 해. 코리아는 원래 하나였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해. 이렇게 풀뿌리 차원에서 자꾸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퍼뜨리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휴대전화에도 이렇게 항상 붙이고 다니고요. 주변 사람이 OK 말할 때마다 you know what? OK also mean 원코리아. 근데 OK가 또 overseas 코리아인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일단은 마음에 너무 분단의 장벽이 많아요. 근데 그 분단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남과 북이 다른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많다라는 그 동질성을 서로가 보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운동으로서 통일운동, 또 민간인이 생활 속에 펼쳐나가는 그런 통일운동, 차세대하고 같이 하는 통일운동, 그런 걸 위해서 올해도 많이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생활 속의 통일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얀색 한반도는 보통 그러니까 빨강, 파랑 이렇게 이념에 의해서 반반씩 나는 한반도만 보는데 하얀색으로 이념을 탈피해서 거기 평화를 뜻하는 글씨를 3개 각국어로 쳐넣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지구촌 시민들은 누구나 한반도 평화를 같이 염원하고 한반도 통일을 같이 염원하게 해서 통일코리아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두림이 되게 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동참할 때 통일코리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얘기지만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 들은 바와 같이 통일은 준비와 교육입니다. 교육을 1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의 전 국민과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교포 모든 이들, 세계인들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에 변화를 주어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항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LA는 각 한인 단체들 모든 소속된 곳에서 시작할 적에 회의 중에 모임 중에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교육을 위한 모든 각종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생활화, 습관화 항상 우리 몸에 담고 있는 것을 발표를 해서 교육을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기를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네. 하시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너무 많이 준비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듣다가 생각한 게 미국 가서 35년 동안에 제가 한 거는 한국어 교육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어 교육을 하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밑바탕은 모든 아이들 공부할 때 각 과목마다 과목에 맞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나 과학을 할 때는 과학에 맞는 단어가 있고 사회는 사회에 맞는 단어가 있듯이 통일교육을 하려면 통일에 대한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익숙한, 생활에 익숙한 단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세, 2세, 3세까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산가족, 남북통일, 분단의 아픔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거, 그런 말부터 아이들한테 생활화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편안하게 통일교육도 재미있게 아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70년대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자체가 통일에 대한 단어들도 잘 모르는 선생님도 많고 하는데 그러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을 저희 통일교육위원님들이 하셔서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통일교육을 시키도록 길을 열었으면 그럼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이창호 회장님도 하시고 예. 아유, 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이념적인 생각보다는 제가 정말로 가슴속에 정말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방문을 했을 때 그날에 국방비가 없다, 군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국방비를 어디에 씁니까? 라고 제가 의문을 던지니까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 나라는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을 의료비와 학비 어디 뭡니까 학비하고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의료비에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가슴이 정말로 찡했어요. 야, 이건 선진국이 아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가지고 국방비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의료비하고 야, 이거 여러 군데 정말 쓰면 얼마나 발전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이렇게 전달이나마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Life, Liberty, the Pursuit of Happiness. 이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각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즘 북한에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자기 삼촌도 죽이고 뭐 각각 측근들 이용해 먹고 죽이고 그런 거 볼 때는 과연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러다간 김씨조선 500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길면 길수록 북한 사람의 고통은 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연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통일을 준비를 하지만은 특히 북한에 탈출하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자유가 얼마 주는 걸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 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 붕괴를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통일을 앞당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은 시장이 많겠지만 내부 분열시키는 건 무력 충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빨리 탈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그 뭐 데모를 한다든가 무슨 자발적으로 좀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그걸 좀 연구하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토론한다고 북한 영입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그 내부 붕괴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자 했었는데 실은 뭐 우리는 교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항상 꾸준히 만나는 분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튼 북한을 통주하는 그런 분들은 물론 한국 뭐 자유국가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분들한테 북한의 고통이 있는 걸 그분들이 아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LA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정권을 그렇게 숭배하는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사람 죽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칭찬하는 사람들을 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거기에 대한 우리도 대응해서 교육은 계속 해야 되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님 뭐 어떤 말씀하실래요? 예, 예. 오늘 정말 전 그 개인적으로 아주 감격의 그런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최재현 회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저는 그 5기부터 평통위원을 했습니다. 평통위원을 했는데 평통위원을 오래 해서 지금도 물론 평통위원이지만 그때마다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더 우리 평통위원이 더 많이 알고 더 우리 평통위원이 통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12기에는 제가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통일교실 매월 통일 소강좌 그런 걸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걸 못하고 평통 사무실에도 통일 서적 새로 나오는 걸 다 비치를 해서 커뮤니티에서 아무나 와서 통일에 관계된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꿈을 한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저 임타랑 회장도 여기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면 공부하는 그 평통위원이 되도록 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정말 아주 진심으로 우리 저 한광성 회장이 오늘 좋은 시간과 좋은 프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른 분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만 갔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진솔한 자리는 정말 저는 아주 큰 감격입니다. 제가 전부 13분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그냥 아주 주제만 제목으로 적을 하니까 7분은 왜 통일이 안 되나 빨리 통일돼야지 뭐 여러 통일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고 6분은 통일 교육 우리 뭐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광성 회장님의 저거라서 제가 잘 오늘 말씀하신 걸 제가 그냥 빨리빨리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광성 회장님에게 제가 드릴 것이고 또 언젠간 이게 다시 서울에서도 이런 그 연초에 이런 간담회를 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걸 한번 보내주시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한 그 내용을 크게 그 앞으로 LA를 보거나 미주의 통일교육이나 통일교육의 많은 참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북한 2번 취재 다녀왔습니다. 북한 취재 다녀서 지금도 아주 소신에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주 헤이트합니다. 저는 아주. 그건 나라가 아니라고 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번째 그 북한을 민간 차원에서 빨리 교류를 많이 해서 북한 그 어린이와 또 북한 노인들과 북한 그분들을 돕는 일, 교류 프로그램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뭐 독립운동사 미지 이민사 그 관계 때문에 통일 문제를 전혀 뭐 타치를 안 하는데 빨리 통일이 오도록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아주 욕먹을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90년에 남북한 전쟁은 안 난다는 거예요. 한 7가지 이유로 국지전은 얼마든지 납니다. 뭐 NLA 쪽에서 나고 뭐 동해안에서 나고 또 써가는데 전면전적인 전쟁은 나지 않고 계속 불안 요인만 가중시켜가면서 그 소위 그 통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전면전 전쟁은 못 옵니다. 그거는 중국이 북한, 우리와 미국, 핵무기 뭐 모든 제가 다 보니까 한 7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때 한국일보 서울 본사에 논설위원 겸 그 통일문제 연구위원으로 하면서 칼럼을 한 2년 썼습니다. 제가 쓸 때 그때 참 욕먹을 소리를 제가 썼는데 신남북 이국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70년이 갔고 김정일이 나이가 지금 저렇게, 김정은이가 어린데 앞으로 아까 이천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변수나 그런 특별한 유고가 생기지 않는 한은 남북한 분단 시대는 참으로 오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걸 역으로 돌려서 오래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더 많이 대통령으로부터 해야 될 정부 책임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 숫자는 33일에 3.1 독립 선언서 한 33일에 통일교육위원으로부터 여기서 산소같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다 잘 되지 않나 하는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패널 정리의 그 말씀을 한광성 회장님이 계셔서 전 개인적으로 LA 많은 이런 자리에 가서 뭐 한국에 온 분 또 다른 분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아주 그냥 진솔하고 아주 그냥 정말 담백하고 맛있는 말씀해 주신 거를 저는 크게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회장님에게 잘 전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도 11기부터 병통을 했었다가 그래도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통일부 또 민주평통 또 통일교육원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찬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2년을 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하더라고. 내가 뭔가 2년 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와 마칠 때 내 속에 평화통일에 대한 게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러면 어떤 때는 참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 한국 가가지고 또 제가 말씀 몇 가지 나눈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국내처럼 가가지고 못 받으니까 잘 이제 몇 년에 이제 한번 가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나마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통일교육위원이나 평통위원이나 우리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 평통 교육위원들이 역량 강화가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다 통일 교육을 바로 교회 같은데 우리 다음에는 각 교회에다가 다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통일 교육이 필요하면은 1년에 한 번도 좋고 얼마도 좋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를 사실은 2차 연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역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맨날 신문에도 보이고 하든 뭐 평통위원이고 통일교육위원이고 이분들이 한국에 가서 전문 교육을 받아오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을 신뢰를 할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통일 교육을 보름 내지 한 달을 시켜주고 그 대신 한국에서 비용을 다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도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그것도 국회에서부터 예산이 다 돼가지고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우리도 알지만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 교재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거는 당장 줄 수 있다는데 이중 언어가 돼야 우리가 자세들을 시킬 수 있으니까 세대 거를 우리가 여기 샘플을 필라델피아 그걸 얻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교수들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겨우 어느 대학교에서 우리 저 협의회장 어느 협의회장이 그 대학 교수한테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지금 서너 달 전에 이것도 어느 분이 교육부에 그래도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거치니까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다가 지금 또 너댓 달에 지금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좀 해보려는 거를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쟤는 정말로 되게 감명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첫 해부터 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 내가 나가겠다고, 한국의 우리 국내 협의회에서는 제일 그 국내 협의회에서 여러 교육위원들이 불평이 뭡니까 하니까 나를 강의를 하라 갈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모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도 정말로 이제 통일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통일교육원 LA 지역협의회 신년 할애식 겸 포럼은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의원 전체들은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 것이 오늘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통일위원들이 토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풀뿌리 교육에 더 아마 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평화 한번 통일해 주세요. 네. 엄지손가락. 평화. 평화. 통일. 한 번만 더요. 평화. 통일.